네, 시작하겠습니다. 2조 이제 정의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 부분이 굉장히 좀 출제도 자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2조 부분도 별표가 3개나 있죠. 여기 상당히 기출 잘 되는 부분이니까 좀 잘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조 1호부터 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잠깐 10조로 가실까요? (24페이지) 왼쪽에 보시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1항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 옆에 보면은 11조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조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고 10조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는 내용이니까 이 두 가지를 또 잘 구분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다시 하겠지만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0조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11조 2호, 2조 2항 2조 2호를 보면은 도시군 계획이란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3호, 4호에 다시 나옵니다. 3호에 보면 기본계획이란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침으로서의 성격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호 관리계획이란 특광, 특특, 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이제 관리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상당히 잘 기출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가목을 보시게 되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아까 지역지구 말씀드렸죠? 도관동자가 이제 지역이고 보복지적 경계 특화구가 지구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36조에 있는데 58페이지를 좀 펴보실까요? 58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면 36조 용도지역의 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좀 처음 공부하시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지정권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 아시겠지만은 시도지사 할 때 그 앞에 있는 시는 도지사급을 말하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의 시장을 말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대도시 시장이라는 내용이 이 법에서 계속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알아두셔서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1호 보면은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은 다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복의 주거지역, 그 다음 페이지 왼쪽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돼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두 문자로 그냥 주상공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관리지역을 보시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것도 계생보, 저는 이제 계생보로 외웁니다. 그래서 다목부터 계생보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4호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도관농자, 용도지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36조 용도지역의 규정이 있고 37조를 보시면 61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지금 이 순서대로가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두 문자를 일부러 하려고 저렇게 만든 것이고요. 이제 요 두 문자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번 처음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라는 거는 경관 보전관리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고도지구는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저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직 기출된 적은 없지만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방제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고요.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 항만, 공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 문화적,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그럼 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취락이라는 것이 이제 시골 마을같이 형성된 그런 곳을 이제 취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도심이 아닌 약간 녹지나 약간 자연환경 보존할 만한 곳에 마을이 형성된 곳을 취락지구를 말하고요. 개발진흥지구는 주상공,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주거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하고요. 복합 용도 지구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이 각계 그 정의 부분을 기출을 한 적은 없고요. 4호에 보면 방제지구에서 이제 방제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과 방화는 화재를 예방한다라는 거. 요 차이를 한번 기출을 낸 적은 있습니다. 요런 차이 정도 구분해서 알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앞으로 1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다시 이제 맨 아래
남옥부터 보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개도시수, 남옥에 있는 개도시수와 다음 페이지 보면은 밤옥의 맨 아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렇게가 이제 개도시 수입이라고 해서 용도구역이라는 거 여기 있죠? 나중에 이제 38조부터 나옵니다. 잠깐 볼까요? (38조) 64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1항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국방부 장관의 요청, 이 부분이 뭐 다른 시험에서는 기출이 된 적이 있는데 아직 뭐 우리 시험은 나온 적은 없지만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38조의 2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의 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시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시가화 조정구역 39조를 보시면 1항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를 무질서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역을 말하고요. 다음 페이지 40조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해수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40조의 2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이 내용이 좀 시험에 자주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각각 개도시 수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출제가 됐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다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토지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호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호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호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의 위치한 지역 결절지라는 거는 이제 같이 관절처럼 이렇게 꺾여서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4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도정법에서 이제 정하는 지역을 말하고요. 5호는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같은 법 2조 1항 6호에 따른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1호 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역이라는 거, 2호는 기반시설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 3호 3개 이상 노선 1km 이내, 4호 도정법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호는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경제기반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요거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용도구역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또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페이지. 지금 관리계획의 내용을 하고 있고요. 관리계획에 이제 지금 방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 내용을 관리계획으로 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다목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또 이제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것이고, 라목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마목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바목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런 내용이 이제 관리계획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5호 지구단위 계획은 방금 아까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내용을 이제 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계획으로 말한다라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도 이제 관리계획으로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 5의 2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이제 규제가 너무 이제 중복돼가지고 개발을 하기 어렵게 되면은 이제 규제를 좀 풀고 개발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고요. 정의를 읽어보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어떤 것인지 66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방금 그 용도 구역을 했을 때 40조의 2, 요 내용입니다. 다시 앞으로 보셔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했는데 기반시설은 이제 두 문자로 어떤 것이 기반시설인지 알아야 되는데, 교공, 유공, 방보완, 이게 이제 기반시설이라는 것과 그 각각의 교통시설은 뭔지, 또 오른쪽에 이제 시행령으로 보시면 1호의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 공급시설은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공동구라는 거는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가로등을 제외하고 전깃줄 같은 그 전봇대 같은 거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이제 지하에 매장해서 이제 미관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구라는 걸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유류 설비 및 송유 설비. 그다음 4호, 공공문화체육시설. 얘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뭐 다 암기는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기출문제 나온 것까지 일단 이렇게 있다라는 거.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천 유수지, 저수지 다음에는 다 방자가 들어가 있죠. 사방설비라는 거는 이제 모래가 이제 하천에 보면은 이제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더 안 흐트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고요.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래서 거의 죽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위생시설이라는 것이 생의 마감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시설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모칸 친 부분들 이제 두 문자를 따서 하폐, 수폐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기출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가 이제 기반시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반시설을 7호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관리계획으로 지정되면은 그것을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말한다고 이제 7호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7호의 내용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9호에 보면 10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방금 7호에서 했죠. 7호에서 한 부분들을 직접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라는 거 10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요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11호에 바로 밑에 11호에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른 시험에서는 기출이 된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7호 다음 이제 그 다음 13페이지 광역시설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면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강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4페이지 보시면 강목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나목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제 광역시설이라고 하고요. 공동구란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정의가 또 나와 있습니다. 공동구 구호 공동구란 전기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하에 이제 매장을 하고 지상에는 가로등만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관을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신도시에서는 거의 공동구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10호는 방금 했고 11호도 했고 여기서는 이제 13호를 보겠습니다. 13호에 보면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공공용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공공용이라고 하고요. 공무원들이 쓰는 것들을 이제 공용이라고 한다라는 거.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호. 14호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19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9조를 볼까요? (32페이지에) 있습니다. (32페이지) 보면은 19조 왼쪽 하단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라고 해서 1호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9호까지만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내용인데 이 내용도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하면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2호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3호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호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호 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호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호 공원 녹지. 8호 경관. 8의 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8의 3 방제 방법 안전. 요 내용들이 이제 기본 계획인데 요 내용과 관리 계획의 내용을 서로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들이 이제 기출이 됐던 부분들이고 관리 계획에서는 이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본 계획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14페이지. 그래서 14페이지에 14호 보면 국가계획이 19조 1항 1호부터 19호까지 기본계획의 내용인데 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하고요. 15호 용도지역이란 아까 용도지역 했죠?
도관농자.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16호 다음 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 건폐율, 용적률이 이제 처음 단어로 또 등장을 하는데 건폐율, 용적률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제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땅을 전부 다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부 다 건축을 하면은 주차할 데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또 도로에다 주차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도로의 교통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땅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만 한정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건폐율이고요. 이걸 건폐율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또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건폐율 안에서도 층수를 무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롯데타워처럼 짓겠다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또 거기에 엄청난 유동인구가 모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경우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건폐율 부분을 또 더 세심히 규율을 하기 위해서 용적률은 이 건폐율 내에서 층수를 예를 들어서 4층까지만 지을 수 있게끔 층수를 말합니다. 층수. 건폐율은 땅 부분이고요. 땅을 쓸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차이 계속 나오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 지역을 더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을 이제 용도지구라고 한다는 거. 17호에 보시면 용도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의 이용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아까 했죠? 개도시 수입이 이제 용도 구역으로서 용도 지역이랑 용도 지구의 규정을 더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란 아까 이제 여기 아까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지 않는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이제 각각 개발자가 개발 사업을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리계획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 지역에서 이제 밀도가 높으니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하는 구역을 말하고요. 정의를 보겠습니다. 18호.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도심 외의 지역으로 이제 개발 행위를 할 때 정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67조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행위를 허가를 하는 것이고 관리 계획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69조에 따라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정의 부분이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것이 단독주택과 숙박시설에 해당된다는 거.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2조 정의 부분을 했고요. 이 정의 부분에서 기출이 상당히 많이 됐고, 이제 이 정의 부분의 상세한 내용들이 이제 뒤에 더 서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조 국토 이용의 및 관리의 기본 원칙. 이 내용은 이제 건너뛰고요. 3조의 2.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항.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교육시설, 문화, 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국장이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생활 인프라에서는 교육시설, 문화, 체육시설, 교통시설 같은 것이 이제 평가 대상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2항.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4조의 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 절차, 이런 시행령 부분이 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국장은 법 3조의 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 수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호.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토지 이용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생활 공간의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 이 내용도 이제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인지, 토지 이용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생활 공간의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이라는 것. 2호.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 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 접근성, 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조항들은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18쪽 하단에 국토의 용도 구분을 보시면 제가 뭐 네모칸 쳤죠. 도간 농자라는 거, 용도 지역이 이제 이런 차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근데 나중에 또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볼 거는 그냥 이 관리 지역이 어떤 것이냐면 도시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에 준하여, 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도시 지역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냥 뭐 다 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